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2팀의 김상현 팀장입니다. 저는 광고 퍼포먼스 2팀의 이혜진 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성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고민이실 거예요. 쇼핑 검색 광고 어떻게 하면 성과가 나지? 쇼핑 검색 광고 이제 내가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쇼핑 검색 광고 성과 어떠한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을 그 다음에 라이브를 진행함에 앞서서 저희 예진 대리님께서 인사이트에 발행해주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이용해서 돈 벌기 인사이트 1탄, 2탄, 3탄을 가지고 간단하게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개념이나 기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집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직 집행하시지 않은 분들도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 1탄, 2탄, 3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어떤 지면들이 있는지에 간단히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요 좌측에 보이시는 요 화면은 PC 화면이고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은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PC랑 모바일에서 이 통합 검색 영역 안에 노출되는 쇼핑 검색 광고 각 지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를 분리하셔서 이 성과를 측정하시거나 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의 전환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 모바일에서 전환이 많이 나면 그만큼 광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입찰가도 높고 치열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었죠.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로 즉각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입찰가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그렇다 해서 PC는 치열하지 않는가?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떠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경쟁사들은 얼만큼 되며 그 해당 키워드로 얼마의 광고 이제 경쟁사들이 노출되고 있는지도 비교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PC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 광고에서도 주로 전환이 잘 나는 거는 이제 B2C 통합되는 상품들인 것 같아요. 주로 패키지류나 아니면은 대량 발주, 그러니까 필요한 주문들 같은 경우는 이 PC 쪽에서 많이 전환이 일어나고 기본적인 일반 이커머스 상품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에서 많이 전환이 일어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세팅하거나 관리를 하실 때 이 PC랑 모바일을 통합해서 세팅해가지고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예산적인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예산 볼륨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 디바이스 분리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 이제 새롭게 캠페인 생성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 쇼핑몰 상품형 광고이고 그 다음이 이제 제품 카탈로그 형태의 광고인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쇼핑몰 상품형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탈로그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인 제조사나 브랜드사의 경우에만 진입해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고 이 카탈로그형 같은 경우는 뭔가 전환에 대한 데이터 트래킹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쇼핑몰 상품형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 몰이고 우리가 이제 브랜드 스토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요즘에 이 쇼핑 브랜드형 광고도 많이 진행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일반적인 쇼핑 광고 지면이 아니라 그 쇼핑 광고 지면 안에서도 쇼핑 토탈 영역에서 우측에 그 브랜드 검색 이미지랑 썸네일이 같이 보여지는 형태로 광고로 진행이 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 진행의 단계를 앞두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텝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죠, 예진 대리님? 첫 번째는 일단 광고 시스템에 먼저 가입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세 가지 유형 중에 이제 광고주님께서 선택하실 유형을 세 가지 중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비즈 채널 등록하고 충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등록하게 되시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 시스템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파란색의 캠페인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광고 그룹을 한꺼번에 좀 더 효율적으로 등록도 가능하고 중간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 옵션을 선택해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인사이트 글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이미지는 뭐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 한계는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 채널을 등록하시고 왜 충전도 같이 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즈 채널이 검토가 돼야지 광고로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비즈 채널 검토는 광고 비용이 충전돼야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즈머니를 꼭 충전해 주시고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즈 채널이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이제 저희가 광고 캠페인을 만들고 광고 그룹을 설정할 때 어떠한 사이트로 광고를 진행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등록된 비즈 채널 기준이기 때문인 겁니다. 비즈 채널 등록하실 때 웹사이트가 있고 쇼핑몰이 있는데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파워링크 광고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리는 쇼핑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그 기준 아셔서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노출에 대한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내 상품 등록했고 소재 다 등록했는데 왜 바로 검토가 되지 않지? 라는 이제 의문도 있으실 텐데요. 보통은 이게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하루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간을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뭔가 노출 제한이 걸렸다라고 하시면 그 이유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팁을 하나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쇼핑 검색 광고로 노출되는 광고 상품명 같은 경우는 특수기호나 혹은 뭐 플러스 다양한 반복되는 문장 그냥 너무 긴 단어들로 하시면은 노출 제한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상품의 이미지 또한 뭐 합성된 이미지나 아니면은 뭔가 포토샵으로 분할된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상품을 등록하시고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난 좀 더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한번 등록된 상품명이랑 이 이미지로만 광고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예진 대리님? 아닙니다. 아니죠. 그쵸. 네. 그 제목, 즉 상품명이랑 이미지는 저희가 그룹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광고 이미지 품 네, 광고 세팅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거에 대해 이제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따라 상품명을 관리 설정하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그 샴푸바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네, 유기농 샴푸바 하시는 분 많은데 만약에 샴푸바 상품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광고 그룹이 있을 건데 그냥 메인 샴푸바 그 다음에 서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노출된 상품명 같은 경우는 천연 효소로 만든 바 예시로 뭐 기능성 샴푸바 뭐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게 상품명이면은 이 01 메인 샴푸바 그룹에서는 이 샴푸바로 노출됐었을 때 잡힐 수 있도록 상품명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 천연이라는 단어랑 효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도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이제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제 키워드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02 서브 천연 샴푸바 그룹에서는 이 천연 샴푸바랑 관련된 키워드만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소재명을 바꿔주고 이 컨디셔너바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는 이거를 강조할 수 있는 후킹성 내용을 넣어줘서 소재명을 구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핑 기준에 따라서도 상품명을 저희가 달리 설정할 수도 있고 보여주는 이미지 또한 달리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검토가 진행이 되겠죠? 네. 최대 하루가 네. 걸리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이제 매출만 올라가는 일만 남았나 내 상품이 잘 노출되는 일만 남았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키워드 입찰가, 우리가 좀 적절한 입찰가로 광고를 노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비자 타겟팅, 우리의 코어 타겟, 뭐 기존에 그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거나 자사물에 대한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고 판매 이력이 많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정해놓은 타깃군은 있을 거잖아요. 연령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샴푸바의 성분이나 그 기능에 따라서 이걸 어떤 사람들이 쓰는지에 따라서 소구 포인트가 달라지고 타겟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타겟팅 기준. 왜냐면 요즘 쇼핑 검색 광고도 성별하고 연령, 지역, 시간대 모든 걸 다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타겟팅도 해주셔야 되고, 또 쇼핑 검색 광고도 확정 소재가 있습니다. 찜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구매한 건수라든지 리뷰 수를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홍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이미지가 안 보이는데 그 확장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썸네일 형이나 리스트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노출 매체, 그 다음에 품질 지수 관리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 지면까지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샴푸바를 한번 예시를 들었으니 이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샴푸바를 검색하면은 이 통합 검색 영역에서 샴푸바가 먼저 뜨고요. 여기서 더보기를 눌렀을 때 노출되는 게 이제 광고 화면이 보이시죠? 요렇게 보여지는 게 이 썸네일형입니다. 네모나기 때문에 썸네일. 보시면 모바일 빠진 게서 67%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확장 소재가 되는 거고요. 이게 리스트로 바뀌면 길어집니다. 좌측에 있는 게 리스트형인데 어머나 보이지가 않네요. 일시적인 오류인 것 같아서 다른 키워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캠핑 많이 가시기 때문에 캠핑용 외건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쇼핑 키워드가 좀 카탈로그 캠페인인데 광고 지면이 좀 이건 아니어서 캠핑 카트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썸네일형에서는 노출이 되는 지금 리스트형에서 이게 지금 시스템상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지 조금 잠시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광고 지면이 지금 안 나오네요. 지금 썸네일형만 나오고 리스트형에서 광고 지면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잠깐 일시적인 오류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썸네일형에서 보여지는 확장 소재 문구 글은 되게 짧은데 리스트형으로 보시면 좀 더 긴 형태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지는 지면까지 고려해서 확장 소재 문구를 구성하시는 것도 조금 하나의 방법이고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을 나눠봤으니까 2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탄에서는 이제 각각의 저희 유형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 상품명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광고를 진행할 때에는 주로 쇼핑몰 광고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카탈로그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랜딩 페이지 자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페이지로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이제 판매처들이 이 상품 판매하는 판매처들이 많은 경우가 이제 카탈로그 형태 광고인 건데, 이걸 클릭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격 비교별로 사이트들이 리스트업되고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 광고 같은 경우는 하나의 브릿지 페이지로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왔지만 각각의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들 중에서 어디를 유입된지는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전환 트래킹은 사실상 어렵다. 근데 잘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많다라고 하면은 카탈로그 형태로 광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화면도 PC나 모바일로 보실 것 같은데 PC를 보신 분들 눈이 많이 아프시죠? 블루라이트 필름도 요즘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블루라이트 사진 필름 한 모바일 버전 한번 가볼게요. 여름 이불이 있네요. 여름 이불로 들어가 보도록. 제가 지금 브랜드형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걸 이용 중인 키워드 한번 검색해 보려는데, 샤워기 필터도 좀 많이 쓰시죠? 지면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브랜드형 같은 경우는 크게 자사의 브랜드 키워드로 노출시킬 수가 있고, 자사가 아닌 타사를 검색했을 때도 노출이 되고 일반 키워드 노출이 되는데, 이 특정 브랜드로 검색했을 때 저희 쇼핑 브랜드 광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랑 텍스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브랜드 쇼핑 광고 같은 경우는
뭐 브랜드를 보면은 뭐 닥터피엘고 저희가 일단 가칭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사 같은 경우는 뭐 이 이미지 같은 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품에 대한 소개 혹은 동영상까지 보여줄 수 있는 지면이 저희 이제 쇼핑 브랜드형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검색 광고의 쇼핑 버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강점은 자사 브랜드 키워드가 아니라 일반 키워드에도 노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타 브랜드까지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브랜드형 쇼핑몰 같은 경우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이 브랜드에 대한 기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측에 그 우리가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은 가능하신데요. 이게 모두에게만 다 열리는 조건은 아니라는 점이 좀 단점 아닌 단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은 오늘 라이브 영상에서 다 담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AMPM 글로벌 마케팅 인사이드 채널에서 이혜진 대리님께서 작성해주신 쇼핑 검색 광고 관련된 2탄을 봐주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팅도 했고, 소재 검수도 했고, 유형도 다 파악을 했고, 그 소재명이랑 이미지도 각각 그룹핑에 맞춰서 변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운영했었을 때 이제 효율 본격적으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로그 분석 서비스입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 기반이신 경우에는 이걸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연동이 되지만, 자사몰을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서비스는 필수겠죠. 사실 이 서비스 이용하시지 않는 경우나 케이스는 저희가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간혹 광고를 진행하실 때 요 설치를 누락하시고 진행하시는 케이스가 가끔 있으셨고, 이제 저희한테 성과 분석 의뢰 요청해 주셨을 때 저희가 계정 모니터링 해드릴 때 설치가 안 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만약에 이걸 모르신다 하시면 지금부터 당장 알아보시고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로그 분석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제 디테일하게 저희가 어떻게 관리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운영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그룹핑에 따른 소재명, 전략을 앞서 말씀드렸고, 그럼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이건 연동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룹핑, 캠페인, 그룹핑, 기준? 어떻게 캠페인 나누고 그룹핑을 하나요? 보통 상품에 따라서 맞아요. 일단 메인인지 서브인지 아니면 베스트 상품인지에 대한 상품군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죠. 저도 나눌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룹핑을 쇼핑 검색을 할 때 주로 이 상품군에 따라 나누지만 그 키워드에 따라서도 분리를 실행을 합니다. 이제 왜냐면 전환이 발생하는 키워드, 즉 검색어가 있거든요. 그 검색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내가 설정한 키워드, 그 내가 설정한 키워드 입찰가를 내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설정해 놓으면은 A라는 키워드는 700원, B라는 키워드는 500원이면은 알아서 노출이 됩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품명과 카테고리에 매칭이 돼가지고 이게 검색어가 정해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키워드의 입찰가를 정말 관리하기가 어렵고, 나는 그 샴푸바만 노출하고 싶었는데 뭐 샴푸에도 노출이 되고 컨디셔너에도 노출되고 그냥 헤어라는 단어에 노출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는 이 관련된 상품만 노출하고 싶어. 근데 그게 전환이 발생되는 키워드가 뭐였지? 살펴봐서 저희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점. 저 쇼핑 검색 광고 운영한 적이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저희 예진 대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인인지 서브인지 자세히 판매하는 상품군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메인 캠페인, 서브 캠페인. 메인 캠페인 안에는 뭐 일반 샴푸바, 기능성 샴푸바, 탈모 샴푸바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놓고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고, 그 외 같은 경우는 빛, 영양제 뭐 이렇게 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광고를 진행을 할 때 메인, 서브 크게 나눠놓고, 만약에 전환이 발생한다 라면은 2차, 3차로 이제 그룹핑을 파생하거나 합니다. 최근에 저희 시즌성 상품을 예시를 들어보면은 과일류 같은 거 사실 시즌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는 뭐 자두를 세팅했었었는데 지금도 복숭아철이다. 그러면 이제 복숭아 관련된 그룹을 추가로 설정을 해놓고 상품을 넣고, 근데 복숭아 중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백도가 있고 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딱딱한 복숭아, 말랑한 복숭아, 말복, 딱복 이런 것도 사실 검색을 하고 쇼핑 검색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노출되는 걸 살펴보고 생각보다 말랑한 복숭아의 전환이 좋네? 그러면 기존 그룹에서
그 일반 복숭아 그룹에서 말랑한 복숭아를 제 키워드로 등록을 하고 말랑한 복숭아 그룹을 따로 생성을 해서 비슷한 단어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네. 하는 전략이 이 쇼핑 검색 광고 그룹핑이랑 그 이후에 관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파고 들어오면은 수없이 말씀드릴 게 많은데 사실 이 이후에 이제 전략적인 부분은 우리의 이제 캠페인 운영 상황, 예산, 상품 카테고리, 그다음에 시즌성 이슈, 그다음에 경쟁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 지금 이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진행 이 주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쇼핑 검색 광고 시작하시는 분들 성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나 관점이 없으시면은 이거는 데이터를 전환 기준을 좀 보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던 거고 초보자이신 분들은 1탄, 2탄, 3탄을 참고해 주십사 이 라이브를 기획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요약해서 최종적으로 성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 검색 광고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는 게 노출, 네. 클릭. 노출과 클릭을 알면 저희는 클릭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노출 클릭이 있었으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했겠죠. 광고 비용을 알면은 클릭이 발생했으니까 그죠, 클릭한 비용을 알 수가 있어요. 광고 비를 알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네이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했으면 전환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전환수와 클릭 수를 알면은 전환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환수가 있으면 전환수에 따른 전환 매출액이 있을 거고요. 전환 이제 매출액과 광고 비용을 알게 되면은 이제 광고 수익률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로아스라고 하죠. 네. 저희가 데이터를 볼 때 사실 이 모든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그 로아스로만 데이터를 보고 계시다면은 당장 멈춰 주십시오. 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환은 한 건이 발생했고요. 전환 매출액은 10,000원이에요. 근데 수익률은 10,000%입니다. 근데 저희 전환 매출액이 10,000원이면 이 로아스가 10,000%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느냐? 자, 이 전환 매출액은 광고 비용 대비 매출액에 대한 비율인 거잖아요. 저희 로아스가. 그러면 광고비가 100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긍정을 원하는 건 이 로아스가 아니라 사실상 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요? 네, 로아스 10,000%, 20,000%, 6,000%, 7,000% 나오는 거 사실상 장기적으로 봐서 저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 광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연히 데이터를 볼 때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한 지표만 보고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로아스 자체가 지금 10,000%면 매출액이 10,000원이면 좋을까요? 차라리 잘하면 1,000%인데 매출액이 200만 원인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0,000원보다. 광고 비용 100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쓰더라도요. 네, 요것도 제가 좀 높게 잡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단순히 광고 비용 100원 써가지고 10,000원짜리 팔아서 로아스 10,000%를 만드는 시추적 오류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 로아스에 대한 기준점은 기본기만 넘고 이 매출액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광고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우리 상품의 판매 물품 가격을 알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객단가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객단가 같은 경우는 그 판매하는 상품들의 평균 단가가 되는 거거든요. 고객 한 명이 들어왔었을 때 구매하는 상품들의 단가가 그 저희 사이트 판매하는 상품들이 만약에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다 하면 평균적으로 뭐 15,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 이상으로 넘는 경우는 아마 거의 드물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뭐 우연히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10개를 샀어. 그럼 막 15만원어치 팔리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사실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 구매하는 객단가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사실 광고를 우리가 일례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운영할지, 그 다음에 전환율도 중요합니다.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비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클릭했는데 구매 한 건 일어났어. 그러면 전환율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광고비 썼는데 뭔가 데이터가 안 나오고 뭔가 매출액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객단가가 다른 데서 비해 높은가? 그러면은 우리 이게 5개 묶음이었는데 그 3개짜리도 한번 해보고 5개 묶음, 10개 묶음짜리 해보고 이 가격 다 달리하는 거예요. 3개짜리 상대적으로 다보다 비싸게 설정해 놓는 거죠. 5개가 더 돋보이게.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 5개가 메인이면은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비교지표 상품을 하나 더 추가해 놓으세요. 그랬을 때 객단가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율. 전환율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뭐가 문제일까? 혜택이 없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가 친절하지 않거나 뭐 내용이 없거나 또는 리뷰가 없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보완해 주시면 전환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결이 됐어. 이제 광고의 싸움인 거죠. 이제 광고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품에서 전환이 발생하는지, 어떠한 순위 전환이 발생하는지, 어떠한 매체, 어떠한 지면, 어떠한 순위에서, 어떠한 키워드에서 그런 것들을 비교한 다음에 결과를 봐야지 성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모든 걸 보는데 한 가지 지표에만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세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이걸 비교하고 성과를 개선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시간이 5시 저희 교육 진행했는데 별도의 질문은 없으셨는데 이 라이브 보시고 이후에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컨택 포인트로 연락을 주시면 그 저희 광고주분들의 상황에 맞춘 그 문제점 분석해드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내일 오전에 10시에도 라이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그 주제와 상관없는 것도 괜찮으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 준비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여기서 종료할까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